자, 여러분 세 번째 세션은요. 다재진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완성하다. 그래서 IBM 코리아 이경성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주로 이제 서비스 관점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도 네.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세션하고 세 번째 세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IDC에서 이제 음. 설문조사란 그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네네. 각 기업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네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플랫폼의 필요성에서 네.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추세에 따라서 플랫폼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플랫폼만 있어야 되느냐, 네. 과연 서비스 관점에서 다른 고민할 사항들은 없느냐,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관점에서 네. 이제 모바일 리트를 한번 좀 조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네. 네. 단계별로. 알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약간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까지는 이제 도입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2010년 이전에는 이제 기존 웹 서비스에 애드온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 네.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식의 어플리케이션식으로 인식이 됐었고, 이제 하나의 정보성 위주로 네. 이제 앱을 개발해서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업 쪽에서도 이제 B2C 업무에 일부 네.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보험사라든가 아니면은 영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PDA라든가 네네. 이제 일부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즉시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개발하는 도입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태블릿 PC가 2010년도에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죠. 네네. 이제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천만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나이스 투 해브가 아니고 기업에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네. 모바일 서비스가 모바일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게 네네.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이 이제 점점 사용자가 증가하고 대세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각종 업무에 뭐 B2B라든가 B2E 그리고 B2C, 네. 특히 B2C 쪽에 많이 적용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앱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고민을 했겠죠.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밉 네. 모바일 플랫폼을 일부 도입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하는 시기가 이제 확산 단계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은 했지만 그것들이 IT 부서에 주도적으로 이제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이제 마케팅 부서라든가 약간,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들, 통합의 관점에 그러니까 사일로식으로. 그쵸, 예, 필요하면은 이제 IT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앱 네. 개발해서 론칭을 해버리고 알바 예, 줘가지고. 그쵸,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싼 값에 아. 이제 뭐 IT 샵을 통해서 하면은 체계적이고 그렇죠, 좋겠지만 이제 그렇죠. 시간도 귀찮고 없고, 그러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모바일 생명 주기이기 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과 동시에 이제 말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아이패드든 안드로이드든 또 다양한 기기별로 하나의 소스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지원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나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자기들의 기기, 뭐 BYOD 디바이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연계가 자꾸 요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작년까지 계속 하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고도화 단계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미래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각 컨설팅 펌에서도 많은 이런 자료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LTE라든가 올해 LTA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은 더 이상 웹보다 느린 그런 매체가 아니고 네. 이제 뭐 화려한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 그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웹의 애드온 서비스가 아니고 네. 웹에 아직 앞서 있지는 않지만 웹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하나의 업무를 개발할 때 웹을 개발하면서 모바일 웹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한 몇 년 후가 되면 네. 웹보다 앱을 먼저 개발하는 그런 시대도 올까요? 뭐 그 부분은 뭐 지금 다양한 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네. 한 2015년까지는 이 음. 모바일에 대한 그 과도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iOS, 안드로이드 있고 그리고 뭐 블랙베리, 뭐 윈도우즈 모바일 다양한 OS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2015년까지는 어떤 게 치고 나갈지는 아직 그 네. 춘추전국 시대고 이것들이 201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웬만한 표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웨어러블, 뭐야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이런 네. 것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이런 이제 모바일 쪽 기업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의 신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프로피터블한 그 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당장은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 위주의 서비스에 지금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각 기업들에서 차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현실화되면서부터 이제 기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상품화하고 네. 그리고 서비스화 할 것인가를 차차 고민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뭔가 기획하고 이제 구현에 있어서 뭔가 그 지금 가장 큰 뭐 도전 과제랄까? 네. 그런 것도 뭐가 있는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도화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개발한 네. 그런 앱들이 산재를 해 있고요. 그리고 나름 미비라고 도입을 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전사 표준으로 확산을 하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셋 기반과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그런 두 개의 그 구현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는 정형화되고 네. 레디메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불편하다. 제공되는 기능만 써야 된다. 그런 네네. 선입관이 강하고 어셋은 그 대신 유연하다. 필요한 네. 거 개발하면 개발해서 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1차적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했을 경우에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향후에 그것들을 그 서비스를 확산한다라고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 제품군들은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가를 하게 되지만 어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또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든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뭐 A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에는 맞지가 않아 네네. 라고 이제 그 기능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뭐 밉에 대한 그런 고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들의 주요 챌린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업마다 뭐 플랫폼 OS별, 네. 뭐 디바이스별로 뭐 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다른 모바일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요. 각 플랫폼별로 또 버전별로 또 그렇죠. 다양하게 존재를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빈번한 이제 OS가 업데이트되고 패치됨으로 패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 그 앱도 그에 맞는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거에 맞는 그 소프트웨어 그 앱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쪽은 이게 기존에 이제 웹하고 달라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기기도 엄청나게 많고 네, 맞습니다. 또 버전마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 복잡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15년도까지는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들을 뭐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도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SS로만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그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맞습니다. 한계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의 고민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고객들이 밉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의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뭐 여기 앞에서 뭐 세션에서 빙산의 네네. 예답도 나왔었지만 이제 앞에서 패키지드 앱이라든가 프레임워크 기반의 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네.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30% 이내라고 보여지고요. 그 뒷단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그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푸시 서비스에 대한 네네. 그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연계 그리고 보안 네. 그리고 그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것들의 근간으로 시스템에 대한 것, 네트워크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제 플랜을 하고 네. 기획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네. 아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 근간이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뿌리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국내에 예, 이제 예. 많은 회사들의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밑에 먼저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일부 어셋 기반의 밉을 도입을 하실 경우에 한 2, 3년 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부 기업에서 그 기업을 도입을 할 때도 밑에 있는 전사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가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 연계라든가 신규 앱의 개발 그런 것들을 확장을 아주 쉽게 하겠다.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이제 도입을 네네. 했죠. 네.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셋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벤더 종속적인 개발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 기능을 한다든가 백엔드를 연결을 할 때 추가 프로젝트,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네네. 싼 값에 그냥 불러다가 그렇죠. 빨리 개발하면 되는데 네네. 뭐 네. 그것도 못 기다린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표준화에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지속적인 그 로드맵, 이제 추가 기능을 순차적으로 이제 집어넣는다든가 네. 모바일 네. 그 글로벌 그 동향에 따라서 그 앞서 나가서 미리 개발을 해놔서 네. 그것들을 그 기능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해야지 이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가 네. 있는데 네. 그 필요할 때 개발하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어셋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그것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네.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저는 실패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게 국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앞에서도 뭐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베스트로 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적인 지금 흐름이고 네. 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90년대 ERP 도입되기 전에 네. 회사들이 뭐 MR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 부서마다 막 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게 통합된다니까 되게 반발도 심했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PI 나중에 PI 부서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쪽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예,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그리고 뭐 그쪽 ERP도 예를 들었지만 네네. 뭐 EAI라든가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각자 뭐 사일로를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통합을 네. 하게 되고 네네. 지금도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여기 보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데, 네, 이게 뭡니까? 어떤? 앞에서 제가 통합적인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그 통합적인 서비스 관점이 뭐냐? 그런 것들은 뭐 시큐리티, 뭐 네. 플랫폼 기반으로 시큐리티하고 뭐 어널리틱스 거기에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 되는 거냐? 네네네. 단순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단순히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서 구현한다라고 해서 모바일 환경이 당장은 구현이 되겠지만 지금 어셋 기반의 밉을 도입한 그 고민이 또 다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IBM에서는 뭐 IBM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에서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특히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하드웨어부터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그 전체적인 인프라단부터 위에 플랫폼 그리고 각각 그 보안 아니면은 또 관리, 거버넌스, 모니터링 뭐 그런 것들 네트워크 네.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그 아키텍처 네.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하고 있죠. 오케이.
총체적인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계, 구현하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아키텍처하고는 네. 그런 예. 쪽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래서 앞에 잠깐 네네. 넘어가 보시면은 넘어가기 전에 이 네. 아키텍처라는 거를 제시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기존 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그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행한 거에서 이제 나온 레슨즈 런드라든가 고객의 요건 그리고 이제 모바일의 동향, 그 글로벌적인 동향 그런 것들을 다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반영을 하고 네. 아키텍처를 발전을 시킨 후에 그걸 다시 또 다른 사이트 또 같은 고객에 다시 적용을 하거든요. 순환 반복을 함으로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2015년까지 춘추 전국 시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럼 지금 뭐 플랫폼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런 유기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의 추세를 네.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IBM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만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라이트 플랫폼이라든가 네.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 그런 제품의 그 개발 방향하고도 그 서로 매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품도 그거에 맞춰서 나가고 그에 맞는 서비스도 그 방향에 맞도록 그 구현을 하고 네. 그에 맞는 그 구현에 대한 반복론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향후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흐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이것도 계속 이제 변화가 진화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제시한다는 네. 것보다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레퍼런스 2013년도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도입한 데들이 네.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예. 이게 레퍼런스 아키텍처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측면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패치라든가 아니면 네.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버전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현하는 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모듈화, 컴포넌트화 돼서 네.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안은 신경 안 썼지만 나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네. 하나 해서 서로의 연계 그리고 과연 그 보안 모듈을 보안 서비스를 추가했을 때 그거는 기존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돼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고 추세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건 뭐 그거 말고도 예. 운영이라든지 구현에 있어서 예.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주는 거고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구현 방법론이라든가 이제 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론 제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설계부터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블루프린트를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서 네. 또 고객이 그래. IBM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우리 한번 해야겠다. 네. 한다면 실제로 이제 물론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에 이제 퍼스트 컨택 해가지고 실제 구현되기까지 네. 그 기간별로 한 네. 어느 정도 기간에 뭐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면 감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모바일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한 3개월, 3개월 내외를 이제 보통 보고요. 이제 길고 여러 개의 이제 그 서비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길게는 6개월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그 아키텍처 잡고 구현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추가 서비스들 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백엔드 시스템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운영 관점에서 이제 할 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 도입되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버넌스 역할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그 가이드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네. 그 세계 기업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슈로 올라왔던 내용들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제 꺼내 볼 수 있는 게 레퍼런스 아키텍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했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었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시행착오를 그 줄일 수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스트분들 나오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첨해서 그 진공청소기, 네. 가정용이 아니라 차량용 진공청소기 15대. 그래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차량용 진공청소기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또 질문 잘한 분들한테 저희가 또 그 IBM 볼펜, 네, 뭐 좋겠죠? 네, IBM 볼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요. 네. 그 펜 있으세요? 펜. 네, 아, 예, 펜 갖고 펜은- 종이에다가 좀 이렇게 그 질문 잘한 분들 이름을 좀 적어주셔가지고요. 아, 예. 이따가 발표 좀 해주세요. 네, 네. 질문 잘한 분. 네. 네. 자, 먼저 서보이님께서 다양한 플랫폼 OS 버전 디바이스 종류 등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능 검증 또한 기업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면 좋을지요? 기능 검증이 이제 사실 모바일의 아까 음. 그 라이프 사이클 앱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테스트 네. 영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모 은행을 갔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최근에 이제 그 LG에서 G2 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사에 이제 수배를 내립니다. G2 폰을 사신 분 네. 손 들어 주세요. 네네. 전산실에 대여해 주시면 음.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 북미에 보면 모바일 테스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산실 넥 같은 데다가 음. 시중에 있는 모바일을 다 실질적으로 다 꽂아놓고 아. 그 가운데 있는 솔루션을 네.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합니다. 테스트 아. 자동화는 두 가지인데 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런타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동화해서 테스트를 해줍니다. 네네. 그다음에 리포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IBM이 가지고 있는 워크라이트라는 그 플랫폼 안에 테스트 자동화 기능, 레셔널 제품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네네. 개발 제품 중에 그 인서트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워크라이트가 일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음. 어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로 이제 만족을 못할 경우는 음. 아마 모 통신회사가 그런 서비스를 곧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용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진님께서는요. 기업용 모바일 앱을 개인 휴대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때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앱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그게 이제 MDM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업용 앱을 이제 제공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바일을 망실하거나 분실했을 때죠. 이제 파손이 되거나 분실했을 때 민감한 데이터를 누군가 입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MDM이란 기능 안에 보면 망실이나 분실 시에 포맷을 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MDM이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앱의 음. 관리뿐만 아니라 배포 관리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고객들이 물어봐요. 아, 이렇게 많은 영역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뭐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과 MDM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라준규님, 모바일 비즈니스도 트렌드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향후 B2B, B2C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비스라고 그러면 네네. 모바일 서비스요. 모바일 비즈니스. 비즈니스. 네. 굉장히 광범위한데. 광범위한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스마트 커머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똑똑해지니까 판매도 똑똑하게 해야 된다. 아, 그러면서 네. 나온 이야기가 옴니 채널이라는 겁니다. 옴니 채널은 멀티 채널을 벗어나서 모든 채널에서의 경험을 동일하게 해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게 모바일이 이제 중심에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영역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모바일에 이제 앱을 가동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주로 드시던 술을 띄워주고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에 대한 네네. 광고를 해주고 음.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시면 담배 회사에서 쿠폰을 날려주는 네. 이런 앱이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영역으로도 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를 봤더니 이제 KT하고 이제 다른 통신사하고 해서 모바일에 이제 그 스마트 카드 우리가 결제 있잖아요. 네네. 그게 모바일 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통신 데이터가 계속 날라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할 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하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승하차가 그거 나오잖아요. 말 된다. 네. 두 번째는 상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창업자들에게 이 지역은 밤에
이렇게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뭐 술집을 여십시오. 네네. 이 지역은 주거 단지에 아. 많으니까 네네. 여기 뭐 편의점을 하십시오. 아.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 부분에서도 BYOD나 업무 양상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안을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공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국방부의 모 층에 들어가면 모바일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DM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는 아니고요. 네. S모사가 이제 같이 네네. MDM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교실에 오잖아요. 예전에 그걸 다 주머니에 이렇게 걷었습니다. 네네. 근데 분실의 우려가 있고 네. 선생님들이 귀찮으시잖아요. 네. 교실 안에 MDM을 사용을 해서 네. 수업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이 안 되게끔 하고요. 음. 또 혹시 고객사들 이렇게 가다 보면 공장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카메라를 붙이게. 카메라 기능만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공공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현재 공공 일부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네. 있습니다. 그치. 게임도 안 되겠네요. 요새 게임도 주로 네트워크 게임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일부 네.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그 BYOD라도 다운을 받지 못할 앱을 정해서 제어를 하게 해달라. 게임이라든지, 네네. 뭐는 채트라든지, 채팅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기능도 사실은 제공이 됩니다. 네. 참 김상범님께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CIO들이 도입 필요성을 의사결정권자에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는 곤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모바일로 확장하는 것을 액세스 채널의 확장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입 효과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 고객들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모바일을 처음에 도입하신 경위가 네. CIO나 CEO가 조참회를 다녀오십니다. 또 옆에 회사에 자랑을 하시죠. 네. 우리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숙제가 떨어집니다. 야, 우리도 만들어. 음.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nice to have였습니다. 네. 있으면 좋은 것. 네네. 근데 이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생산성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네.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아마 설문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 IBM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워크샵을 해드립니다. 하나 기능 관점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비용을 분석해드립니다. 아. IBM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했을 때 그러면 에즈이지와 투비가 어떻게 비용적으로 달라지냐, 뭐를 위해서, 담당자의 기한을 위해서 네. 파이낸셜 그래프를 이제 3개년간 뽑아드리거든요. 네. 아마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CIO나 CEO가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곤님 의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동감을 네. 표현했고요. 이분께서 또 질문한 게 기업에서 EM을 도입했을 때 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있나요? 있다면 근거 데이터 결과 좀 알고 싶습니다. EM.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약자인가요? 이 네, 그런 거. 네, 그런 것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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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 3만 명 정도 직원이 있는 몇 군데 안 되겠죠. 그 회사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용 앱의 활용도를 분석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진짜 모바일로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지를 보고 싶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랫폼의 영역이 있고 네. 관리의 영역이 있고 보안의 영역이 있고 마지막 분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분석의 영역의 툴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영역의 툴을 만약에 그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다시 피드백을 줘서 개발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노재명님,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SNS 말고요. 모바일 비즈니스요?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SNS 말고. 모바일 퍼스트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음.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카카오톡. 음. 카카오톡은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PC 버전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 비공식적인 툴이거든요. 모바일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홈쇼핑 회사의 모바일 매출이 15%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모바일의 매출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최근에 제가 퀴즈를 드렸어요. 저도 한번 퀴즈를 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네. 케냐입니다. 어. 그래서 케냐는 재미있는 것이 사파리닷컴이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통신사가 정부화해서 여신 없이 소액 거기 결제를 통지사 이름이 사파리닷컴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케냐답다. 케냐답죠? 케냐답네. 야, 잘 줬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액 결제를 네. 여신 없이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표해서 네. 70%가 모바일 뱅크를 한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은행 지점이 많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이 그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도 결제 서비스를 하는 데는 뱅킹이 아닙니다. 맞아요. 통신사, 부가가치 네, 통신사, 그렇죠. 벤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수열 님께서는요. 국내 기업에서 모바일 업무 인프라는 망분리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보안에 특히 민감한 국내 환경에 대해서 진행된 조사 내용이 따로 있는지요. 망분리 관련돼 가지고. 망분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도 네. 있고요. 네. 제가 이 모바일 맡기 전에 이제 DB 보안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망분리하고 이제 보안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특히 모바일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모바일도 하나의 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선망에 들어가는 거라서 MDM으로 제어를 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큐리티를 네. 똑같이 우리 엔드포인트와 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망분리는 정책에 따라서 모바일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현주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증가에 따른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은 19금 영상 등에 점점 노출되고 쉽게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지킴이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안과 관련이 있겠지만 해결 방안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뭐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어떤 19금 영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 예. 뭐, 어려서부터 나오다 봐야 봤는데 된다. 뭐 그래서 크는 거지. 농담이고요. 뭐 우선적으로 가정교육인데 보는데 말릴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사에서 이제 IBM하고도 그 본사 차원의 개발 단계에서 네.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MDM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MDM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네네. 혼용이 됩니다. 네. MDM과 MAM. 네. 그러니까 디바이스만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케이블 TV 같은 거 시청할 때 보면 설정해 놓잖아요. 네. 건너뛰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와 같이 이 디바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에서 아마 그런 거를 서비스로 내놓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현준님 이분께서도 정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뭐 G2B, G2C 이런 것은 생뚱맞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뭐 정부가 모바일 쪽에서 아까 케냐 같은 아니 아까 뭐 공공DB 비슷한 거 맞습니다. 그죠? 아까 네, 네. 서울시에서 하는 네. 것도 사실 모바일 쪽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정부도 서비스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모바일 잘 활용해가지고 좀 적절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 뭐 저런 앱들이 있잖아요. 네. 버스에 대한 앱이라든지 네. 지하철에 대한 그렇죠. 앱이라든지 네네, 이런 그렇죠. 것을 공공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네. 자, 저는 이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 뭐야 중소기업이나 네. 이런 데에서 정부에서 좀 모바일 홈쇼핑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1인 기업이든지 전문가들이 전문기 그런 데서 막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그거 다 절대값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요새 이제 CEO 톡을 해보면 CEO들이 많이 중소기업 CEO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 좀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를 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그 모바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상암시랑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콜을 네네.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상암동에다 IT 컴플렉스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서 음. 모바일 앱 개발 센터를 네. 무료로 이렇게 네네. 이용을 하는 방법을 하겠다.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표준을 IBM 플랫폼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네. 찾아가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류지연님 모바일 통화 플랫폼을 리스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
리스 형식이라 그러면 이게 리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스나 파스의 형식의 네. 과금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부 통신사도 그렇고 IBM도 향후에 이런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현주님께서 스탠다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되면 장비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규나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이런 표준을 따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장비사라 그러면 뭐 모바일 벤더사- 기계, 네. 모바일 뭐, 기계를 네네. 만드는 데겠죠. 스탠다드 플랫폼을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장비사하고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들이 이제 디바이스에 특화된 기능을 오히려 저희 같은 회사에 제공을 해서 저희가 API를 다 오픈해서 다시 저희 컨테이너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모바일 앱이 모바일 웹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의 뭐 향후 전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표에서는 뺐는데 현재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형태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3가지. 네. 그러니까 웹을 다 구겨는 거죠. 그냥 네네. 이 모바일이 브라우징만 해주는 게 예전에 많았던 네네.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네이티브. 음. 모바일 위에서 그냥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쁘게 만든 거죠. 기능을 네네. 추가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네이티브로 만들고 네. 그 안에 컨텐츠는 웹 서비스를 웹 서비스. 받자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앱이 웹에 관련해서 이제 가지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화면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 유저는 되게 급합니다. 음.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네. 그때그때 보고 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은 무조건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거꾸로 PC의 웹 서비스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해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성훈님, 모바일하면 보안이 우선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 CC 인증, 외국계에서는 글로벌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나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국정원 CC 인증인데 네. 모바일의 보안 분야, MDM 분야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 하려면 저희 MDM 제품은 공공 인증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아니었고 이전에 다른 제품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공공 인증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고요. 보안 제품에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있는데 CC 인증이라는 게 있고 보안 인증 검증 필이라는 게 국정원에 2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검증 필만 통과를 해도 현재는 이제 다 공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증 필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IBM도 지금 검증 필을 받기 위해서 네. 지금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김수일님께서 최근에 오히려 모바일 업체들이 뭐 카톡 같은 것 같은데 PC 버전의 솔루션들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융합에 관련된 솔루션과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글쎄요.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이시면 네네.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저 그다음에 두 분 그 이메일 주소 혹시 아시면 이메일 주소 좀 네. 댓글에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메일로 두 분한테 네네.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자세한 정보 같은 거 이메일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승우님, 신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64비트 폰도 출시가 되었는데 관련된 내용 혹시 아시는지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상범님, 플랫폼의 한계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 모바일 OS의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정리가 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몇 년 뒤에 모바일 OS 시장에서 iOS, 안드로이드, 윈 모바일이 살아남다 가정한다면 지금의 밉이 그때도 유효할까요? 현재 라이프 사이클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IBM의 플랫폼 개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요? 이게 대답은 한 2가지 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바일 OS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나온 게 이제 5년 되었거든요. 네. 출시될 때만 해도 아무도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지배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예상을 뒤엎었고요. 또 다른 무엇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뭘로 한거라 할까 해서 파편화라고 합니다. 네. 다양화라기보다. 그래서 무조건 다양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압축은 안 될 것이다. 네. 물론 특정 시장에서는 뭐 도모넌트하게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IBM은 그 로드맵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세대에 가진 어셋 베이스가 아니라 스탠다드된 소프트웨어 기준의 어떤 밉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 시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앞으로 OS의 방향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오고, 그러니까 뭐 2015년까지는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네. 그건 또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됐든 그것들을 향후 그 트렌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거 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제 뭐 삼성도 바다 OS 만들었지만 아직 바다 OS는 아직 좀 미미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런 모바일 시대 춘추전국 시대인데 좀 어떻게 이럴 때 누가 패권을 누가 가질 것 같아요? 한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3년 뒤쯤에 3년 뒤쯤에 패권을 누가 구글이 뭐 페이스북이 애플이 삼성전자가 뭐 KT가 통신사가 AT&T가 누가 패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절대적인 패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UCT 네, 나왔을 때 네, 비슷한 그래요.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패권을 누가 잡을 거냐? 벤더냐, 소프트웨어냐, 서비스냐? 네. 근데 결국 패권은 통신사가 잡았습니다. 네, 현재. 네. 제가 보기에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통신사입니다. 네. 근데 통신사가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네. 계속 수익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형태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패권을 잡을 것 같다. 저희가 하는 영역, 서비스가 하는 영역, 넓게는 디바이스의 영역까지 통신사가 침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그걸 꿈꾸고 계신 통신사도 계세요. 그래서 네. 저는 통신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것들 글쎄 제가 뭐 섣불리 지금 이게 IBM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뭐 IBM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방송용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어떠한 그 새로운 신기술을 잘 수용을 해서 그것들을 잘 서비스화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네.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그 하나의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애매모호하네. 자, 그다음에 그 이현주님, 기존 기업용 IT 인프라의 경우 2, 3년 정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총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총소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기선점에서. 총소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개월 또는 네. 뭐 늦어도 1년 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뭐 신규 업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뭐 그것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그것들을 외주에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개발한 업체가 아까도 뭐 잠깐 나왔었던 도산할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 소스 코드를 뭐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처음부터 알아서 다시 재개발을 하고 그런 네. 비용에 있어서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표준화되지 않은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그 주구난방으로 이제 산재에 있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모바일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체계 안에서 이제 개발, 관리, 뭐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총 TCO는 궁극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상범님, 아래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결국 기존 에셋 기반의 개발 방식과 네.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인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정확한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키텍처에 맞는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궁극적인 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프레임워크 개발이든 뭐 어셋 기반이든 뭐 소프트웨어 기반이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그 트렌드를 맞춰서 이제 나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서로 이기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연계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IBM 거로 뭐 IBM에서 주창한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IBM 제품으로 해야 되고 IBM이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A라는 분야에 뭐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 IBM 소프트웨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A란 그 고객의 요건에는 B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 서비스로 융화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이규면님, 향후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두 분 하나씩만 말씀하시죠. 키워드 하나씩만. 네. 어떤 키워드, 핵심 키워드, 향후 모빌리티 쪽에 키워드 하나 먼저. 생각 키워드는 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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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다. 통합 서비스다. 예. 네. 그다음에 이모비님은 MDM에서 OTA 기능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지요? OTA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네, 정확히 그러니까요. 좀 이해를 좀, 못해요. 네,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모비님. 네. 나중에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주시면 질문 네, 주시겠고요. 최방현님, 의료기관에서 적용한 IBM 음. 솔루션이 있는지요? 저 요거 좀 질문을 아까 봤었는데요. 음. IBM이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솔루션은 제공을 안 합니다. 이제 네. 미들웨어 기반의 솔루션 네.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이 네. 외부에 보면 아까 이제 연구원님이 그 헬스케어하고 우리 동네 주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네네. 실제로 이제 구현한 곳이 있습니다. 네. 거의 모바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본인의 계측을 네. 다른 계측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걸 센서를 모바일과 통신을 하게 한 다음에 네. 결과를 보내주죠. 다시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최근에는 봤더니 이제 뭐 팔로 사업이지만 독거노인들의 움직임을 모바일 센서로 네. 캐치를 해서 이분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 복지기관이나 구청이 이제 알람을 해주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헬스케어에 우리가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모바일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규면님께서 모빌리티가 향후 의료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사실 여기 압구정동에도 네. 일본 사람이 중국사 되게 많아요 여기요. 성형외과 되게 많아요 여기죠. 압구정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제 아이디어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안 가본 데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홍준님, 네. 모바일 앱 개발을 처음 시도한 경우 어떤 절차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네. 사실 지금 모바일을 하고 계신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흡수를 하시지만 처음 시작을 하는 고객에게 개념을 이제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냐 그러면 무슨 앱을 만들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 건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뒷단의 엔드 포인트에 어떤 연계 포인트가 몇 가지인지 네. 그룹웨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CRM이라든지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할지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IBM 워크라이트를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분 맨 끝에 워크라이트 끝나는 것 같아요, 답변하다가. 그다음에 저기 김상범님께서 IBM에서 M2M 서비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M2M 저희가 세미나도 했었고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세미나를 했었고 이것도 제 영역인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모빌리티와 빅데이터거든요. M2M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는 머신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기기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지정비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관리에서 네, 이게 돌아갈 때 이상 징후의 스트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담당자한테 얼럿을 주는 거죠. 네네. 시스템 모니터링 할 네네. 때처럼.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포항제철에 보면 이게 롤링을 합니다. 이게 쭉 뜨거운 물을 부어서 판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결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펴볼 때. 그래서 다시 수거해 봅니다. 비용이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러한 온도와 이러한 게 있으면 이게 불량일 확률이 높다라고 네. 이제 걸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흔히 하는 M2M 데이터는 그밖에 통신 데이터라든지 네네. 통신 우리가 이제 그 나우 팩토리라는 또 제품을 인수했거든요. 네. 예, 통신에서 나오는 프로토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IBM의 대표적인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 해서 엔드 유저로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보다 IBM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스마트 커머스에는 이제 코어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빅데이터 솔루션의 뭐 스트림즈 네. 또는 빅인사이트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시모 같이 시설 관리를 해주고 네네. 트리리 같이 이제 건물의 이제 빌딩 관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다 모바일 프로토콜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맵에서 모바일이 포함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네. 자,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질문 잘하신 분 성함 좀 불러주시죠. 몇 분이나 불러주세요 일단. 많이 있나요? 네, 불러주세요. 네, 한 6분 네 괜찮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서보이님. 네 서보이님. 네. 예, 투자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김상범님, 네. 그다음에 김수열님, 네. 그다음에 유지연님, 네. 그리고 의료관광 말씀한 이규면님, 네. 그다음에 최방현님 이렇게 네. 자, 이규면 최방연. 최방현, 예, 서보이, 김상범, 김수열, 류지현, 네, 류지현, 그럼, 네, 이규면, 최방현님 여섯 분. 네. 네. 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침을 하죠. 네. 네, 먼저. 뭐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좀 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네.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저하지 마시고 음. 혹시 기업에서 검토를 하시거나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를 컨택해서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세션도 해드리고요. 음.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음. 때로는 길게는 3주까지 저희가 네. 온사이트를 하면서 워크샵도 해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유료인데 음. 저희가 좀 투자를 해서 당분간 오래 기간은 몇몇 고객들은 무료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에게 음. 그럴 의향이 있는 고객이 있으시면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그런 것을 진행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메일 어드레스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넣었으니까요. 궁금하신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그룹하고 네. 이제 서비스 사업본부하고 같이 이제 그 협력해서 같이 협업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일단 취하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한 네. 번 더 이제 좀 그 넓은 관점에서 한번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저희 서비스 사업본부에서 같이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비즈니스 쪽 물으신 분이 계시는데 요즘 제가 이제 보면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네. 요즘 보면 추세가 저도 이게 게스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그걸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창업도 아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뭔가 오프라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럼 어떻게 온라인으로 뭔가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달 저희 IBM 온에어는요 퍼블릭 클라우드 그 IBM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마존이랑 맞짱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아마존이랑 맞짱 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12월 달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세 분께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